네, 간단한 문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R 마크다운을 이용한 기술 문서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12로 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을 이제 기본적인 레이텍스 사용 예시라는 제목으로 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훨씬 빠르고 좋네. 제가 이거는 중간중간에 강의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뭐 X, Y, Z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가서 잘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스 문자 같은 것도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리스 문자들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첨자를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x1, x2, x3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제곱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x 제곱, x 세제곱, x 네 제곱 이렇게 하고 뭐 점점점 이런 걸 이제 찍고 싶으면은 이렇게 닷이라고 치면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뭐를 많이 쓰지? 분수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그래? 3분의 1 그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오타가 있으면 오류가 나오면서 컴파일이 되지 않고요. 다시 닛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분수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응용을 하면 이런 수식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SQRT 뭐 파이에 시험 볼 때는 이런 수식을 넣어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답안지 작성할 때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라고 제가 이제 쓸만한 거 이런 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x1부터 x2 아마 이런 표현은 이제 수리 통계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볼 텐데 이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1, 2 땡땡땡 그다음에 xn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추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뭐 랜덤 변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 그 IID다 뭐 이런 것도 뭐 지금은 이런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오버셋 IID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물결 위에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죠. 또 뭔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수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 화살표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자를 쓰고 싶다, P라는 문자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때때로 볼드체를 이용해서 뭔가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죠. 수식 같은 거를. 그러면 A 이렇게 하면은 A가 이제 뭐 매트릭스 같은 거 선언할 때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벡터 같은 거를 선언을 할 때 B 이렇게 이제 하거나, 어떤 이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아니면은 어떤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뭐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매트릭스의 역행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도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매스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지는 않는데 딱히 그렇게 볼드체인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신에 볼드 심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볼드체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따로 빼갖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볼드 심볼을 뭐 그리스 문자 말고 일반적인 이런 기호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또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두껍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MassBF라는 옵션을 주어서 사용하면은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일반적이기는 한데 가끔씩 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내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든 많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다음에 아마 그 이런 것도 표현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표현할 일이 있습니다. 그 fx의 최대값 같은 거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 네임이라는 거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맥스 이렇게 쓰면은 이텔렉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전문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엄밀한 수학 책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정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오퍼레이터 네임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예쁘게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뭐 여기 아무거나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기본적인 뭐 사인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로그 x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사인 x, 코사인 x, 로그 x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자로 그러니까 기울여지지 않은 글씨체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인 x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하죠. 논문에 이제 논문이나 어떤 그 발표 자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비전문가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띄어쓰기 A, B, 그다음에 이 물결을 넣으면은 그 스페이스하고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A 한 칸 띄고 B 두 칸 띄고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A 한 칸 띄고 B하고 두 칸 띄고 C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이거 탭을 누른다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네 칸씩 띄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A하고 네 칸 띄고 B하고 네 칸 띄고 C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연립 방정식 같은 거 쓰는 표현 있죠. y 더하기 x는 이것도 많이 쓰시는 표현이니까 한번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매트릭스도 빠질 수가 없죠. 비긴 1 0 0 1 이렇게 단위 행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균 같은 거 할 때나 이렇게 위에 바 같은 거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결 같은 거를 할 때도 있고, 햇, 이건 보통 Y로 많이 쓰니까 햇. 그 다음에 뭐 어떤 점 같은 거를 위에 찍고 싶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벡터,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자를 씌우는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박, 틸다, 햇, 닷,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그러니까 이제 미분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뭐 d, dx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편미분을 의미할 때는 파샤를 쓰기도 하죠. 파샤 x. 이게 그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적분 같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한번 컴파일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트,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fx, dx. 어쩔 때는 요렇게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좀 편할 때도 있습니다.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1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큰 가로로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비기라고 쓰고 가로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가 좀 커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비기라고 치고 이렇게 둥근 소가로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형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가로를 쓰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이거를 하나씩 넣어줘야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가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 가로하고 그 빅하고 이거보다 더 큰 가로로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가 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렇게 매우 큰 가로를 하고 여기에 분수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식을 작성하면은 이런 수식들이 예쁘게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택은 수식이 상당히 이제 예쁘게 드러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발표 슬라이드나 어떤 레포트에 이런 식으로 수식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글씨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넥스트 컬러 헤드 x 플러스 1에 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빨간색으로 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빨간색이 되니까 파란색이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서를 예쁘게 작성하고 이런 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컨텐츠가 중요하지 뭐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껍데기가 되게 중요해요. 때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걸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예쁘게 만들어서 오는 거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이 그리고 높은 분들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그 하다못해 뭐 취업할 때는 당연하고 하다못해 무슨 레포트 같은 거를 작성을 해도 이런 식으로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상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발표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뭐 조별 발표 같은 걸 하는데 뭐 슬라이드로 이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수식이 또 그렇게 예쁘게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비머라는 거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또 사람들한테 그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이랑 마크다운 안에 이렇게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이 페이지 뭐 1번 문제 풀이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뭐 코드 결과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이제 끊었다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